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방수가 유지가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하실은 지하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사무실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의 원리는 다 하나입니다. 건물 기소고, 그 다음에 옹벽을 이렇게 쳐서 방수를 이렇게, 이제 빨간 선이 방수입니다. 방수 시트로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랫부분 되게 뭔가가 있죠. 이렇게 묵은 콘크리트가 있든지 뭔가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 보일러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이 가서 이렇게 물이 샌다, 옆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줄줄 흐른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때 구멍을 뚫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시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시트 직전까지만 뚫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페카를 설치해서 ARC 그라우팅 공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ARC 그라우팅 공법이 그 소개되어 있는 것들 보면 대개 배면 방수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면 방수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천공을 해 가지고, 아예 뚫어 가지고 여기에다 약을 이렇게 몽땅씩 이렇게 다 겹치기로 이렇게 많이씩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긴 되겠죠.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부는 또 이게 안 됩니다. 상부는 이게 물수위가 내려가면은 이게 건조가 돼 버리지. 그러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하는 방법이, 시트를 찢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약을 주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어디에선가 이쪽 바깥에 시트가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약을 집어 넣으면은 물이 왔던 그 경로를 따라서 역추적이 됩니다. 아크릴 겔이 경화하기 전까지는 물하고 똑같아요, 성질이요. 아예 뭐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반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넣어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충분한 양을 여기서 주입해 주게 되면은 하자가 어디 있든 관계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양도 많지 않고 완벽하니 막히고, 그리고 효과도 즉시 볼 수 있습니다. 뭐 10분 이내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천정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여기에 석회석수가 이제 이렇게 매달리고 고드름처럼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트를 뚫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에 넣게 되면은 하자가 있는데 아크릴 겔이 쫓아가서, 겔이 쫓아간다고 호나 맥이죠. 아직 겔이 안 된 상태, 거기까지 이제 역추적을 해서 가면은 하자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하면은 사실은 간단하고 완벽하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 이제 실제 이제 공사할 때는 전선이 지나간다 할지 수도관이 지나간다 할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벽 두께를 알아야 되는 이런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벽 두께를 모르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거 뚫어버리면은 엉뚱한 또 하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지하실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또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가벽을 쌓아 놓습니다. 어디에 금이 가 있고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정은 되게 이제 그 천정제를 해놨다 할지라도 이거 뜯으면 되는데, 뜯어서 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벽은 여기에다가 조적을 해놨다 할지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물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닥으로 이렇게 벽 밑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뒷벽은 이쯤에 이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하자 부분을 찾아 살라고 하면 이 벽을 다 헐어내야 되는 이제 상당히 대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ARC 그라우팅으로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밑에다가 홈을 파버립니다. 이렇게요. 기소 콘크리트까지 충분히 깊이 파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폭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넓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10mm 이 정도 선에서 이걸 끝내요. 깊이는 이거는 이제 적어도 한 30mm 정도는 파야 되죠. 이 콘크리트는 30mm, 뭐 그 다음에 좀 이제 길이가 길다 그러면은 이제 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팔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이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오든 간에 다 일이 다 모이게 되고요. 이 물을 집수정으로 끌고 가서, 아니면 가까운 데다 집수정을 하나 펌프를 설치해서 이거를 외부로 뿜어내거나, 이거 하수도가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연결해주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간단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천정 방수에 있어서요, 옥상도 똑같습니다. 지하나 지하 옆면이나 지하 천정이나 건물 옥상이나 원리가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옥상층일 경우에 콘크리트 슬라브 있고 위에 이제 시트 방수를 해놓고 이제 묵은 콘크리트를 또 해놓죠.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주로 이제 발생하는 데가 이런 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뭐 벤출에다라고 할지 있으면은 이런 데 접합 부위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연결 부위가 이런 데서 이런 데가 하자가 발생하든지 평바다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아래 천정에서 구멍을 뚫고 방수 시트를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아크릴 게를 넣어주면은 이것도 역시 거의 뭐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 시트 밑에다가 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여기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가 손상돼 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다 게를 채워 넣어주면은 건조가 안 돼요. 그래서 물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비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약간은 건조된다 할지라도 다시 비 오면 수분이 첨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은 고생한 데가 꽤 많아요. 물이 새가지고 어떻게 고생을 하냐면요 여기다가 발포우레탄 수지를 쏴 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카 자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은 지하 주차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발포우레탄 수지는 저도 이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도로는 안 됩니다. 방수 시트가 있을 때에는 그 층을 막지 못해요. 부드러운 그 층은요. 발포우레탄 수지는 액방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에다 그런 데다가 방수액을 넣어서 해놨는데 그게 이제 금이 갔을 때에 그때 방수층과 방수층을 이어주는 콘크리트 방수층, 시멘트 방수층, 방수층을 이어줄 때 그 틈을 메꿔줄 때 그때는 발포 우레탄 수지나 에폭시로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발포 우레탄 수지 주입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콘크리트 방수층이 깨졌을 때에 그러니까 시트 방수가 아니고 액방 방식일 때 그때 이제 쓰면은 그런 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지금 이걸 못 쓰게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좀 드물긴 한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요. 심지어 뭐 의정부에서 한번 뭐 언제 갔더니 지하 3층짜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용출되는 것을 봤어요.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5마력짜리 4대로 계속 뿜어야 되는 그런 양이 용출되는 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면서 주변에 있는 물이 이제 이렇게 지하 주차장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배수판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른 콘크리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이런 것도 이런 것 좀 고난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간단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이제 찾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를 파치를 하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때 이제 약간 고난도입니다. 아크릴 겔이 붙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쏴주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수 시트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근데 이때 하자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게 폭이 1m인데 여기 100mm가 끈적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다 또 이제 붙이거든요. 방수 시트를. 그때에 이게 녹여서 열 융착을 잘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대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끈적이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위에다가 이제 누르면은 이게 붙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코너 부분 이런데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 해놓을 때는 잘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겹치기로 해놓을 때는요 이 사이가 꼭 하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발생하고 이런 평면이 찢어진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은 되겠습니다.